노지문화와 문화도시 서귀포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장으로 있는 이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의 도시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농업도시, 감귤과 우리 해녀문화로 대표되는 제주도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관광도시죠. 이중섭 미술관 원도심 여행을 비롯해서 대전권부터 정의권까지 다양한 마을에서 올레를 비롯한 여행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를19를 겪으면서 이제 변화의 시기에 저희 서귀포가 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도시로 가야 될지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람사르 습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제주도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2010년, 14년에 제주 밭담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되었었고,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16년도에 등재가 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됩니다. 서귀포에는 많은 문화유산과 그리고 뒤에서 얘기 드릴 노지문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주어부터 제주 밭담까지 서귀포 감귤 밭담까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는 보존과 재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로 인해서 문화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 대규모 관광 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중요한 장소들이 사라지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대비되는 전 지구적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감귤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녀수 또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제주어는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 곧 사라질 언어로, 위기의 언어로, 소멸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한 위기의 4단계에서 5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시기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귀포인들이 고민했던 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탐나 때부터 자연환경에서 빚어온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것을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전승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는 노지에서 자란 노지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에서 빚어낸 삶의 문화에서 미래의 노지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105개 마을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곳엔 노지문화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에 순응하며 돌담으로 이어진 마을 공동체 생활을 가꿔오며 꾸밈없이 소박했던 마을 문화. 우리 삼촌들이 지금껏 가꿔왔던,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야 할 자연 속 일상의 문화. 우린 그것을 노지문화라고 합니다. 삼촌, 노지 문화가 뭐예요? 노지 감귤, 노지 쇠주. 아이고, 무슨 말을 경엠수가. 노지 문화라는 건 너영 나영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온 이야기들이 모두 노지 문화라 말씀. 아이고 그러구나 예. 과거에서 미래까지 가꿔야 할 소중한 노지문화. 105개 마을이 가꾸는 이 영상은 2019년도 예비도시 때 저희가 본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이고, 그리고 문화부에서 저희가 최종 발표할 때 보여드렸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지문화를 자연 속에서 만들어 온 일상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문화를 노지문화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지문화는 현재
돌 하나만 보더라도 잣담, 잣성, 밭담, 방사답 다양한 형태로 서귀포에 곳곳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권과 서귀권, 정의권, 또 읍면동 8개 지역에 따라서 농경문화, 모축문화, 해양문화 또한 다양하게 편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105개 마을마다 또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05개 마을은 읍면의 경우에는 행정리 76개 리를 기준으로 하였고, 동단위는 마을회관이 존재하는 자연마을로 해서 29개, 그래서 105개 마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에서도 서귀포는 105개 마을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잘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을마다 물때와 바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즉 마을마다 고유의 생활 문화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을 향약에 따라서 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각각의 가치들을 융합해서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생태문화 재생을 하는 새로운 도시를 상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의 동지역,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모든 지역의 모든 마을들이 문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 거점들을 만들자라는 것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서귀포의 마을에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장소도 있고 마을 회관이라든가 마을 카페라든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동네 책방이나 갤러리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기반해서 문화도시는 노지문화를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만드는, 그래서 비전을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문화 도시로 정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시민 주도성과 문화 다양성과 생태적 지속성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전 세계적인 고민과 맞닿아서 기획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문화를 통해 서귀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면 유엔이 만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 중 4번, 8번, 11번, 12번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공평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문화경제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그리고 생태와 문화가 융합을 해서 도시와 주거지가 안전하고 복원력 있도록 운영되는, 그리고 서귀포의 청년과 제주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만드는 그러한 도시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13번, 14번, 15번의 목표들도 같이 추진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은 이러한 비전과 목표 아래서 20개의 과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크게 생태문화 씨앗, 그러니까 노지문화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창의문화 농부는 그러한 씨앗들을 새로운 창의적인 문화로 만들 수 있는 문화 전문 인력인 거고요. 미래의 문화 텃밭은 그러한 전문 인력이 씨앗을 키워서 만든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브랜드는 서귀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이면서도 전 세계에 서귀포 자체로서도 국제적인 이미지를 갖는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는 것을 문화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문화도시의 목표는 노지문화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것까지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사업을 간단하게 보면요. 생태문화 씨앗 사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귀포의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4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020년도부터 서귀포 시민이 만들어가고 있는 노지문화 탐험대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30개 팀, 그리고 올해는 29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의 한 탐험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서귀포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희만의 보물을 찾고 있답니다. 우리가 찾는 보물은 아주 특별한 보물이에요. 보물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저희가 사는 이곳 서귀포가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지거든요. 우리가 찾은 보물은 아주 재미있는 놀잇감이 되기도 해요. 아주 멋진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제치스 탐험대의 보물찾기는 우리가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고기 친구들과 해녀 할머니가 있는 바다에서도 나무와 풀들이 자라나는 숲에서도 계속된답니다. 제치스 탐험대의 이 작은 행진이 우리가 사는 서귀포를 지키는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제치스 탐험대는 힘차게 탐험을 시작합니다. 제치스 탐험대 영상인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재미있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치원 아이들과 7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그것을 생활 참작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게 누가 돈을 준 건 아니고요. 마을에 있는 청년이 만든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지문화를 탐험을 시민들이 이제 매일매일 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 미래유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서울 미래유산처럼 제주도 서귀포의 미래유산을 만들어 가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2013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건 기존의 문화재, 비지적 문화재는 아닌데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정하고 관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토박이말, 저희로 말하면 제주어죠. 표준어의 근간을 이루는 서울 사투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저희로 얘기하면 모슬포 전통시장이나 고산울장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서촌에 있는 통인시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장동 함흥냉면, 성읍리의 빙떡도 고소리술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성수탕과 원삼탕, 서귀포시 원도심에 온천탕이 있죠. 성수탕과 원삼탕처럼 온천탕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미래유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에는 어떤 미래유산이 있을까요? 저희는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노지문화를 발견해서 소중한 것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래문화자산으로 명명해보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도민이 제주어로 제주를 이야기하다 이야기꾼 BJ 꾼입니다. 제주어가 낯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같이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시민들이
문화버스를 타고 각각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노지 문화를 발굴해서 자, 이러한 모슬포 애기업계 공연단 자체도 하나의 공연물 자체도 미래문화 자산이 될 수 있고요. 전통 민속 공연 소리도 그리고 미래문화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이런 자연유산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여행 문화도 미래문화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사계리에서 마을 산책으로 만들어 본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분효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바닷가에서 먹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문화 공간들은 마을 내에 있는 문화 공간들을 새로운 문화도시의 공간으로, 문화도시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공간들을 연결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동네 책방들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책방데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정읍에 있는 어나더 페이지에서는 동네 주민들을 위한 우리 동네 잡학사전이라든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입문 수업, 또는 아이들과 동네 역사를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을 동네 책방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삼방산부터 그리고 4.3 유적까지 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2020년에는, 21년에는 그러한 공간들을 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지역별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마을에 있는 공간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나 책방, 공방이나 카페처럼 문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굴을 하고, 서귀포시에서 이러한 공간들을 운영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와 협약을 맺고 이러한 공간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선면에 있는 인문예술공간 환희정의 공간에서 서귀포의 청년들이 뮤직 로컬, 합쳐서 이제 뮤지컬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요. 저도 놀랐던 게 서귀포에 청년이 어디 있나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 여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청년이 있어야 청년이 온다라는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있는 사업으로 또 이제 노지문화 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가시리 당, 구흥리 옹기, 그 상무 1, 2의 4.3의 서다노름, 4.3 사건을 서달노름 학살도 마당극 공연으로 만들었고요. 의길에서는 말,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좀 더 미래문화 자산으로 체계화해서 여러 가지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삼촌 그림 이야기 책인데요. 이건 서광서리에서 마을 삼촌들이, 10여 분의 마을 삼촌들이 여름 내, 가을 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인생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서 소박하게 이제 마을에서 전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따님들이 되게 좋아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나 하나의 인생을 살 텐데, 그것을 하나의 서귀포인이 살아온 그 노지 문화의 한평생의 삶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책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노지 문화를 보존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좋은 작업이었었습니다. 옛날 소리는 그 별거 있는가 게. 다 그거 그냥 인역 신세 타령이야. 그 신세 타령 하다 보면 힘든 게 어서 덜 힘든 거 답답해 노래 불러버리지. 그것이 어서 실험짓거리.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뭐 돌만 깎는 걸 했으니까. 대왕망사리는 이거 보물과 같은 거예요. 보물. 옛날에는 최여성이사 살았죠. 못 살았죠. 송 없이 어떻게 살아? 살지 못했지 뭐. 좀 아쉽지요. 배우는 사람은 또 없고 해녀도 또 많이 없어지고 내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거죠.
힘겹게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전 힘겹게 살았어요. 아주. 노들 강변 봄버들 흐르진 가지다 무정 세월 하늘을 칭칭동여나 볼까. 그 2021년 10월 14일에 이제 서귀포 롯데시네마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동영상 5편을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인트로 영상인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장기에 그림책을 보고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그림책 보다가 요즘 세대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삼촌들이 남긴 그림 이야기 책은 유아기 때부터 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기 때는 동영상 세대가 미래 세대인 만큼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앞선 세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노지 문화를 배우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주시로 가야 되고, 또 이제 그리고 육지로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문화도시에서는 문화도시 기간 동안에 확실한 서귀포 시민들이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 전문 인력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는 것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문화 농부 사업으로 모든 시민이 배울 수 있는 창의문화 캠퍼스와 청년들을 집중으로 해서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창의문화 디자인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편에 8개의 대학들을 운영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노지문화대학부터 이제 그 지속가능한 디자인 대학까지 8개의 대학이 있고, 이 8개의 대학을 8개 읍면동 지역별로 분산해서, 그래서 서귀포시 전체가 캠퍼스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노지 봄꽃학기, 바당학기, 감귤학기 이렇게 3학기에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요. 1, 2학기를 전부 수료하면 꽤 시간이 깁니다. 전부 수료하면은 창의문화 농부라는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게 됩니다. 올해 이제 23명의 창의문화 농부가 배출됐고요. 올해부터 벌써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년에는 활발한 문화도시, 그리고 서귀포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순에서 낳고 화순에서 자라면서 열아버지부터 물질비어서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물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알로 가라, 배알로 가라 막 소리치면 그게 다 말 알아들어. 그 수액이 고기가 없어지는 게 좀 아쉽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게 힘들어서 힘드니까 저도 해년뒤 해녀 자식들은 어머니들이 해녀하라고 안 합니다. 예, 해녀하라고 안 해요. 자연을 무시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인데 자연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자연을 무섭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감사히 생각해야죠. 꼭 강사를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노지문화의 강사는 서귀포 시민입니다. 그래서 해녀 삼촌부터 쇠태우리까지 서귀포의 마을 삼촌들이 갖고 온 노지문화는 이렇게 시민이 교수다라는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창의문화 캠퍼스의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문화 캠퍼스의 1대학에서 8대학까지 수료하신, 그리고 과정에 있는 분들은 다양한 문화도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문화 텃밭은 좀 더 공간적인 기반, 경제적인 기반을 만드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노지문화 보물 창고, 문화공유공간 조성, 문화오일장, 크게 3가지 축이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오픈한 문화공유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읍 1리의 옛 보건소를 재생을 해서 성읍 1리에는 40여 개가 넘는 문화 동아리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연습하는 동아리 연습실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무릉리에는 예전에 7, 80년대 농어촌 문화의 집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2층을 재생을 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노지문화 보물창고는 이렇게 노지문화와 미래문화 자산과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아카이빙하는 과정을 체계화해서 노지문화 보물 상자, 노지문화 보물 상점, 노지문화 보물 창고, 고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105개 마을의 노지문화를 리서치하고 아카이빙해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주제에 따른 선별, 그리고 그것을 노지문화 아카이브로 구축을 통해서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105개 마을에 있는 마을 라운지는 마을 노지문화 보물 상자가 될 수 있겠죠. 마을 라운지도. 그리고 105개 마을에서 발견한 폭랑부터 오름까지 다양한 자연문화 경관도 보물 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집적하고 방문객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노지문화 보물 고팡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는 서귀포의 인지도를 국내외로 확산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2021년도에 원도심의 문화를 우리가 새롭게 마을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목동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보목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에서 보목동을 바라보는 저기 보이는 손 들고 있는 분이 보목동 보목포구의 본래단계 1035의 선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장님이 보목에서 섭섬에서 보이는 한라산과 서귀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목동 해녀 삼촌들이 채취한 소라를 이렇게 하나의 소라 구이로 제공을 하고 그것을 이제 판매처를 개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올레시장에 있는 천지동과 중앙동에서는 올레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지역의 제철 재료로 만든 요리를 장애인 문화기업을 만들어가는 애나의숲 사장님과 애나 사장님과 엄마가 이렇게 이제 시민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발견으로 천지연 폭포를 저녁에 보는 노지문화 마을 산책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서귀포의 원더십만 하더라도 무궁무진한 노지문화가 있고 그 노지문화가 문화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제 노지문화 생태예술 페스타는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많은 도시들은 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아직 예술축제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주도 서귀포에서 시작했지만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축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축제들을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으로 저희가 마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시리를 정하고 가시리에서 작가들이 2주 동안 체류한 다음에 노지예술가 대기라는 전시를 제주 도림미술관 시민갤러리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예술가들이 상상하는 노지문화에 대해서 관람을 했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을과 시민들이 만드는 축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축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시민이 즐거운 축제를 만드는 것들을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거 이제 서귀포 시민들이 모여서 주민주도 축제기획단이라는 소박한 모임을 만들고 그 축제기획단이 저도 이제 가끔 올라가는 고근산 오름인데요. 고근산
오름을 주제로 해서 고근산 축제를 만들었었고요. 남원도 유빈이에서는 노지문화 마을 축제로 간물 패션쇼를 제주도 서귀포의 이 찬란한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포구에서.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 뱅크로는 이런 전통 태우 보존 같은 프로그램들도 전통 태우 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기반이 되는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문화도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서귀포에 문화의제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연구개발과 문화도시 원탁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민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2021년에는 12월 5일 날 문화도시 문화원탁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이제 10개의 주제에 따라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원탁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화도시 센터가 시민들과 행정의 중간 조직으로서 시민들의 문화 허브이자 문화 정거장이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의 행정 지원 아래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함께 멀리 길게 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에 대한 상상을 2022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시민들의 허브로서 시민 공유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창의 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을 향후 3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문화도시는 문화도시 센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화도시 센터는 시민이 하는 것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많은 지역 문화 관련된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서귀포 문화원, 미술협회, 문인협회, 대정향교, 정의향교, 제주어보존회, 그리고 제주올레, 서귀포 문화사업회, 탐라유산 보존회, 제주환경문화원 이런 그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과 지역문화 단체들과 연결해서 파트너십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가고요. 그리고 창의문화와 문화경제 측면에서는 서귀포 사회적 경제복지센터, 서귀포 스타트업베이, 서귀포 농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있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제주 더큰일센터,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맺고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라든가 로컬 브랜딩을 발굴한 사업들을 공동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차원에서도 보니까 서귀포가 기후위기의 1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감귤꽃 피는 시기가 벌써 10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 같아요. 한 1, 2년 사이에 꽃 개화 시기가 10년 정도 앞당겨졌다는 건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를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서귀포가 기후위기 1번지이기 때문에 있는 좋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국가태풍센터, 서귀포에 다 위치하고 있죠.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국립산림연구원 난대아열대연구소 이런 연구소들과 연계를 맺고 웰리스 친환경 여행문화를 만들고 기후위기의 증거들을 수집을 하면서 최근 발효되는 탄소중립법에 가장 적극적인 재원 지원과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서 서귀포시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개발원 KDI와 K워터와 함께 물 자원에 대해서, 용천수에 대해서 제주 지하수 센터와 함께 했던 프로그램 장면입니다. 노지문화에 기반해서 새로운 서귀포의 지속가능 발전을 만드는 문화도시 사업, 이걸 문화도시 서귀포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왼편에 보면 파란색과 약간 노란색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저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청년 문화 디자이너 프로젝트와 창의문화 캠퍼스를 통해서 창의문화 농부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마을문화 공간들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정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그게 정답일 것 같고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문화도시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축제와 5일장, 그리고 이제 노지문화 보물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함께 했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을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문화 생산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과 마을 집행부가 같이 마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문화 계획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 문화도시,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도시 서귀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문화도시 말고도 전국에 여러 문화도시가 있습니다.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도시가 살아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 고유의 창의적인 문화자산으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법정문화도시는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을 통해 역사의 전통이 흐르고 예술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가 도시 발전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스스로 도시 문화를 성장시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킵니다. 지역 고유의 가치는 도시의 특별함으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융합되어 문화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정문화도시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부처는 시민의 참여가 곧 문화가 되어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대곡의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는 마을 고유성과 다양성을 유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문화 도시로 만들어갑니다.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문화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6만 6천 개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원주는 시민 실천형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 속에서 지역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독립도시 천안은 일상 속 취향이 문화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문화산업 특화를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도시문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기록의 씨앗을 문화로 꽃피우는 청주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문화의 기록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철의 도시에서 문화도시 포항으로 시민, 예술가, 공공기관, 기업들이 모여 삶의 전환, 새로운 포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법정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지역의 문화적 삶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법정문화도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법정문화도시. 이게 문화도시 정책 사업인데요. 서귀포시 찾으셨나요? 딱 다른 도시와 색깔이 다르죠. 자연환경에 기반해서 빚어낸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서귀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시를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서귀포가 10년 후, 20년 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유럽의 문화 수도 정책을 법정문화도시 정책이 벤치마킹 한 건데요. 199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는 아주
경제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탄, 철강, 조선업이 쇠퇴해 가고, 그래서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가, 저희도 이제 기후위기나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에서 관광 침체를 겪고 있는 서귀포의 상황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5년도와 1987년도 혁신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었고, 저희처럼 문화도시를 유럽문화 수도를 신청을 했었고, 지정이 돼서 1990년도부터 문화를 통해서 지역을 바꿔가는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 대비 관람률이 32% 증가를 했고, 숙박 예약은 81% 증가하고, 관광객은 44% 증가하는 하나의 이제 분기점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서귀포시도 문화도시를 통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새로운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 19만의 문화시민들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노지문화와 함께 문화도시 서귀포를 소개하는 내용을 주로 얘기 드렸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